인의 경인대운의 초입과 끝부분에 기운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대운이라는 거죠. 인대운.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운 적용의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건데, 남자, 여자가 자기가 가진 기운 때문에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 쓰는데, 자, 신자진 사유축은 어떤 운동? 기본적으로 음의 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국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게. 예, 결과적으로. 대운에 예를 들어서 한번 깔렸다 하면은, 신은 틈만 나면, 자나 진과 무리를 지어서 수를 열고 닫는 뭘 하려고 하는, 자기가 그 톨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톨게이트나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유축도 마찬가지고.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삼합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삼합은 사실 너무 할 게 많아요. 이게 강의만 한 6개월 분량이라니까요. 삼합 하나만. 예. 그럼 거짓말이 된다니까요. 뭐 삼합 하나 가지고 무슨 6개월을 강의하느냐. 근데 삼합의 원리를 깨어야만, 목화금수의 소장성세를 전부 다 삼합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삼합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비슷한 놈끼리 그냥 무리지어가 지장간에 있는 놈끼리 무리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삼합이라는 것이 자연의 순환성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그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저걸 이제 그게 12운성, 12신살 이런 거하고 그대로 다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간인데, 일단 오늘은 뭐 이거 썸머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 신자진과 사유축은 결국 어떤 운동을 끝까지 유도하고 음의 운동을 계속 유도해낸다. 자, 그 다음에 인호술, 해묘미는 어떤 운동? 양운동이죠, 그죠? 강약 차이는 있더라도, 그러니까 요 놈은 금이니까 좀 덜하고, 여기 수니까 좀 심하고, 인호술은 이게 화고, 해묘미는 목욕해서. 강약 차이만 있을지라도 어쨌든 양과 음이라고 하는 운동성 차이를 확연하게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이게 주로 이제 여러분이 제일 실증하기가 좀 편한 게 대운인데, 예. 물론 팔자 안에서도 보면 돼요. 팔자 안에서도 뭐냐면 요인자가 많은 사람, 자기가 남자가 몸이 양에 속하는데 인호술 해묘미가 많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현실에서 잘 짝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못 짓는다는 말이죠. 잘 못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뭐냐면 자기가 안정성이 떨어지고 역동적으로 열심히 움직임에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가 신자진 사유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의 덕을 입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격이 나빠서 건달인데, 근데 자기 청년 시절에는 누나가 잘 풀려가지고 자영 밑에 가서 일도 하고 해가지고 실속 있게 그걸 하더니, 장가를 딱 가고 나니까 또 마누라가 돈을 잘 버네. 그래서 또 여자와 음의 덕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충 어벙어벙 해갖고 뭐 자기가 좀 벌리면 뭐가 좀 시원찮은 거, 격이 안 좋으니까 어벙어벙 했는데, 또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 딸이 또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음에 속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든지 편하게 살든지 하는 수단이 자꾸 마련되더라는 거죠. 이 팔자에 있을 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극명한 그런 차이를 보시려면 대운에서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면, 자, 남자는 이렇게 이제 여기 양대운을 써드렸으니까, 양대운을 만나면 고달프게 살고, 그 다음에 음대운을 만나면 편안하게 산다 이거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여인은 양대운을 만나면 오빠가 잘 되든지 아버지가 잘 풀리든지 서방님이 잘 풀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어떤 이성의 덕을 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인덕도 쉽게 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인이 음의 대운을 만나면 인덕도 힘들고 또 사회적인 보상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어떤 글자로 써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일주의 여인이
신이나 유대운을 만나서 재성으로서 뭔가 활발하게 일도 하고 경제적인 보상도 받는다. 네. 경제적인 보상도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뭐예요? 이걸 몸이 여자기 때문에 잘 짝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뭐냐면 자기가 매달리든지 자기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출근 안 하면 일이 안 되고 또 어떻게 주변에서 배우자가 활동을 잘해서 재물이 좀 취해지더라도 늘 건강이라든지 활동성이 약한 모양으로 그 다음에 재물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뭐예요? 여자 몸이 음에 속하는데 다시 음을 짝 짓고 있으니 뭐냐면은 애정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애정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서방님이 돈은 잘 갖다 주는데 사랑은 딴 데 준다는 거예요. 이게 비겁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마다 그릇 따라 조금 정도차는 당연히 발생하는데요. 신자진 사유축 대운에 있는 여인이 신자진 사유축에 있는데 음대운에 갇혀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 아주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 표현한다면, 내용상 과부다. 서방 있는데요. 이러면 시끄러워. 그거 참으면 돼. 그러면. 서방이 돈을 주면 사랑을 안 줄 것이요. 사랑을 주면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쇠가 빠지게 움직이고 이래야 된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그렇다고 서방이 정말 다른 거라도 제대로 못 채워준다. 그러니 내용상 과부와 같은 세월을 결국 보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 한번 쭉 하면 20년 주기성이 발생하죠. 잘 봐봐요. 사오, 이신, 유술.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무. 이게 좀, 이렇게 10년 대운식이라면 이렇게 끊기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주기로 음의 해로움을 당했다가 다시 복구됐다가, 음의 해로움을 당했다가 복구됐다가, 음의 해로움을 당했다가 복구됐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20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약간 농도 차이는 있겠죠. 내리막하고 오르막이 그죠. 약간은 농도 차이는 있지만, 이게 이제 인생관까지도 왜곡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음의 대운에 들어오면요, 그릇이 좀 좋아가지고 멀쩡해도 뭐냐면 우울증이 늘 깔려있다니까요. 껍데기는 행복한데 알맹이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나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대체로 이제 격이 상당히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경우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는 우울증. 사랑도 재미없고 뭐 인생도 별로 안 아름답고 이게 인생관까지도 간섭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그래도 좀 아주 잘 짜진 경우에는 요 곡선의 그래프가 좀 위에서 좀 넓을 뿐이고 요 기간이 조금 짧다는 거죠. 조금 위에서 넓고 그러니까 요 선을 그래 우리가 뭐 평균선으로 간다면 이렇게 이 자축 대운이 와도 자대운의 중반부쯤 와서 5년쯤 지나서 이게 참 인생 진짜 뭐 재미없다 하는 이런 세월이 한 10년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양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릇이 많이 편중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여기서 간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대운이 와도 바짝 그냥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했다가 도로 또 시들해지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성이. 이렇게 이제 그 주기성이 발생함으로써 사람마다 조금 빠르고 늦고의 편차는 있지만 이 어떤 기운적인 경향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까지 우리가 표현을 갖지만 여인이 진사 대운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내용상 과부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뭐 그게 비겁이든 관성이든 재성이든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볼 필요 없다. 내용상 그렇다. 선생님 그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럼 거꾸로 자 논리를 또 집에서 남자가 진사 자축 신유 대운을 여인이 지나가고 있으면
진화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인이 뭐냐면 양의 덕을 못 보고 있잖아요. 자꾸 외부에는 자꾸 음의 기운에 의해서 양기의 덕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덕을 못 본다는 말은 남편 덕, 남자 덕, 인덕 이런 것이 늘 부실하다는 거죠. 부실하니까 내 팔 내 흔들고 내가 막 몸으로 때우면 살아야 되든지, 그래도 제복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해서 있어서 서방에 돈을 벌어주더라도 서방이 뭐냐면 사랑을 딴 데 막 퍼주고 다니든지.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인덕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놓으면 뭐 일가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주변 인간들 때문에 다 내가 지갑을 열고 희생을 해야 되든지. 왜? 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성이 약간 빠르고, 이렇게 실제로요, 남편과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는 이 주기는요, 요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조금만 정밀하게 관찰하면, 음대운 마이너스, 그것이만 편중사는 마이너스 3년, 요 시기부터 벌써 뭐냐면 서방님이 떠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뭐 몸이 아파가 사업이 막 쫄딱 해버리든지, 몸이 아프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요 대운의 전후, 딱 그 음대운의 전후 시기 있죠. 그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인간관계가 변해요. 그게 뭐냐면 한 해 한 해 세운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 식신이 있어서 되고 재성이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깊이 공부를 해보면 오행은 배울 필요가 없구나를 알아요. 오행은 음양만 알면 돼요. 음양. 그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이게 결국 음양하고 간지만 알면 사주 해석은 다 되는 거예요. 오행 자체를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결국 살게 되니까, 이때의 여인이 음대운에, 자, 요런 운에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다 주관을 하고 집행을 하고 쓰지 못하고, 그걸 억지로 쥐고 있는 거예요. 몸이 상하더라는 거죠. 몸이 상해서라도 늘 만성적인 건강에 결국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뒤집어서, 그죠? 반대로 그때가 돈을 막 써야겠네요, 많이. 안 쓰려고 해도 써지게 되는데요, 뭐. 써지게 돼요. 몸이 상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죠. 몸인지 양인지 그걸 따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뭐 안 합니다. 그래서 광고 나오대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만 보라. 남자냐, 여자냐. 팔자도 보지 말라는 거죠. 팔자도. 대운만 한번 보라고, 대운만. 명조도 필요 없다니까요, 명조도. 그러면 돈도 나가고 몸도 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특수염 논리로, 이렇게 옛날에 제가 91년도에, 저런 어떤 논리들을 이제, 어디 썼냐면, 충청도에 그 황간에 가면, 반야사라는 절이 있어요, 반야사. 황간이라는 곳이 이제, 그 반야사라는 절이 뭐냐면 지금 그 불국사 주지스님을 하고 있는 그 성타 스님의 그 개인 사찰이에요. 개인 사찰인데, 제가 89년도 이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 인연에 대해 반야사를 이제 가가지고 좀 쉬고 공부도 하고, 여름 방학 때는 꼭 이제 그쪽으로 갔거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요사체에는 전부 이제 고시하는 사람들하고 요양하는 사람들 딱 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지스님 보고, 아니, 그럼 뭐 당신 큰 스님 방이 있을 거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있지. 그럼 그걸 나를 주소. 그러니까,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 양반이 무슨 뭐 깊은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큰 스님한테 오실 일 없냐고, 그때는 불국사 부주지 스님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성타 스님이라고. 그때 이제, 그 톡으로 갖다 저한테 이제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2달에서 2달 반씩 이렇게 쓰고 내려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돈벌이를 못하니까 이제 내려오기 전에 한 보름쯤 남겨놓고 뭐 영동하고 그 옆에 영동이 있어요. 영동하고 뭐 이렇게 뭐 김천하고 이런 데서 좀 부자들 올라오라 하든지 신도로 올라오라 해라. 해가지고 막 한 보름 동안, 보름도 아니고 한 열흘만 쫙 봐주는 거예요. 막 봐주면 이제 복채를 받아가지고, 그 밀린 반값 이제 스님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주도 하고, 제 차비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생활 중에, 이제, 희한하다. 저 친구가 참 내 반값도 안 내고 2달 동안 있다가,
무슨 야방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 열흘 만에 싹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용돈 하라고 주고, 시주하고, 반값 내고, 그렇게 하니까, 야, 참 기술이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계시던 주지 스님 말고도 또 스님 한 두 분이 더 계셨는데, 누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제 공부를 지도를 해준 거예요. 야, 이 복잡한 이게, 그게 한 달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논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특수의 논리라는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이 일진상 소날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일진 소날이죠. 소날 원숭이띠의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하면, 이것만 알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이 사회적인 신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는 논리가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띠고, 이러면 병신생입니다. 그럼 매돌생이고, 이러면 달이 나오잖아요, 달. 그죠? 음력 2월생이 되면, 묘월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럼, 자, 병신생이 남자라면 어떻게 해요? 수눈으로 가잖아요. 수눈으로 가면 묘 다음에 묘월이니까, 묘월 태세가 진사오미 신유 수레로 가잖아요, 대운이. 그죠? 예. 자, 이렇게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렸을 때 뭐예요? 진사대운. 이게, 이 묘라고 하는 것이 반타작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잔병을 했구만. 왜? 짝짓지 못하는 달에 태어났으니까. 네. 그 다음에 대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이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사대운은 뭐예요? 자, 음대운으로 잘 쓰잖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그래도 공부도 좀 제법 하고, 공부가 잘 안 되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의식주 환경이 좋았겠구나. 예, 이러면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작 요 20년, 자, 요걸 대운이 한 5쯤이라 합시다, 평균적으로. 5, 15, 이게 25잖아요. 그죠? 5대운에 들어오는 게 25세잖아요. 예. 자, 25대는, 근데 20세 중반이나 후반부터는 뭐가, 사회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안정이 잘 안 됐겠구만. 짝도 빨리 못 찾고, 이러면, 예, 이러면서요. 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눈치를 잘 끌은 분은 이제 다음에 사실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진짜 천재반 강의를 해드리는 건데, 눈치 팍 끌는 사람 있는데, 이러면서 보따리에서 하면서 난 알았다 이러면서 가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25세 대운에 25세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죠? 5대운 미대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나와서 35, 45세잖아요. 그죠? 그럼 40세 초중반부터, 예, 살림살이도 안정이 되고, 의식주도 불어나고, 또 요 시기에 자녀 양육을 한참 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도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번영을 했겠구나. 그 나이에 걸맞게 우리가 현실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뭐냐면 수월하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그게 이미 태어난 달만 보면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럼 덕수에만 탁 만지면서 그 이야기 해주면 차 드시게 이러면서 하면 자기가 뿅 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나이가 한 요 정도쯤 와 있다. 예? 예? 그러면 한 40대 한 초반쯤 와 있다 이러면은, 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병한 거부터 공부 좀 내가 하고 좀 빵구 좀 낀 것까지. 그 다음에 결혼이 영 시원찮게. 이 나이가 결혼을 할 때잖아요, 그죠? 예? 결혼할 때 뭐가 좀 마누라하고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찌그덕거리고 했던, 예? 2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 그죠? 중반까지. 와, 그걸 어떻게 덕수연만 만지면서도 아느냐, 이거. 덕수연만 만지면서도.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이 지금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합니다만, 절을 짓고 지금 불살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분 인격이 있으니까 또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바로 이 덕수연만 만지고도 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리만 조금 더, 관상학적인 상리만 여러분이 좀 깨뚫을 줄 알면,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89년도에 2호 제자가 그때 89년도 제가 공부가 이제 요 강의로서 한참 이렇게
완전히 막 그냥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론으로 누가 따지려면 쓰면 어느 놈 건드리기만 건드리라 할 정도로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강의를 해드는 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전방부대에 있다 후방부대의 학군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학교 학군단에 그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단장 시절에 제가 이 노하우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딱 수업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절대로 이 이상 가르쳐 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근데 물론 그분한테 이 논리를 설명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91년도에 문득 그렇게 아하 하면서 이게 이 음량밖에 원래 없는 것을 이걸 오행이라는 글에 빠져서 모든 걸 다 놓치고 있었구나. 그랬는데 정말 이 특수연물 만지면서도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89년도는 제가 이거 가지고 요번 가지고 막 방방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도 준 공직 생활이지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저는 또 돈을 좀 벌긴 있었지만 또 워낙 쓸 곳이 많았고 그러면 이제 술을 공짜로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 해가지고 카페에 탁 가가지고 마담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조명은 안 밝아도 된다니까요. 물론 관상으로서 우리 좀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조명 안 밝아도 몇 월생인공 이러면 벌써 요때 초년에 이 글자래 집안 형편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해서 공부도 뜻대로 못 이루고 집을 나왔구나 이러면 그 집은 잘 살았는데 왜 그랬노 이러면 사실은 아버지 엄마가 헤어져서 그랬다 이거죠. 이 시기에 좋았는데 자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막 이런 쪽으로 막 유흥 쪽으로 막 일을 하게 된 게 다른 배경이 있는 거죠. 그것만 알더라도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삶의 내용이나 양상이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간다 하는 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대운수까지 적어서 본다면 대운수의 좌우, 전후 요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걸 세운이 아니라 대운의 교차점으로서 여러분이 논리를 적용해 보면 그 작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살이에 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생겼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수없이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검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인간이기 때문에 걸쳐져 있는 것, 그 다음 남자이기 때문에 잘 쓰는 거 못 쓰는 거, 여자이기 때문에 잘 쓰고 이렇게 남자가 어떤 대운에 인묘 대운에 아무리 이것이 자기한테 좋은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작용이 예를 들면 명을 쫓는다면은 그는 당연히 경제적인 실리를 쫓는 게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자기가 피부로 많이 못 느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보상이나 실속 이런 걸 추구하는 곳에 있으면 어지간히 자기가 벌어들여도 또 쓰고 또 베풀어야 되고 또 형제 도와야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난다는 거죠. 명을 쫓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런 굴곡이나 바람은 적게 만나지만 현실적으로는 늘상 뭐예요? 늘상 자기가 제대로 실리를 이루지 못해서 남 좋은 일 실컷 해주고 당장 보상 못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조금 뭘 이루더라도 또 그것마저도 자꾸 뭐냐면 희생이나 소모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 틀을 먼저 여러분이 가늠을 해두고 뭘 보라. 연월일시를 보라니까요. 그래서 명조를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명조를. 태어난 달 남자 여자만 알면 대운이 어디로 풀리고 꼬여가느냐. 그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저기 진사대운은 어디요? 금기운이니까요. 진사대운이 남자한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년에 아까 가져가고 어렵다는 건 어디서 나왔죠? 여자일 경우에 아까 그 마담 돈을 지금 이렇게 뺏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 공짜 술을 먹어야 되니까. 여자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막 그리고 우리 도사님 선생님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분이 또 한 팔자 한번 불러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미 한번 탁 그렇게 크게 줄을 그어 놓고, 그 다음에 팔자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하면은, 늘 뭐냐면은 한 2번 가면 무조건 한 번은 우리가 술을 공짜로 이렇게 먹으면서 뭐냐면 그분한테 이렇게 공부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죠. 그게 소위 이제 특수혈만 만지면서도 보는 멀리다. 그럼 여자하고 남자는 정반대의 사이클을 그리겠네, 평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부부가 됐다 해서 꼭 반대 사이클이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자기 태어난 달에 의해서 대운이 쭉 펼쳐져 나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대운이 펼쳐지는 건 따로 다르니까. 각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가 진사대운에 걸렸고 여자도 진사대운에 걸려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큰 어떤 뭐 불만이나 자기가 아쉬움을 아니면 뭐 안 겪으면서 지낸다 하더라도 여자는 뭐예요? 늘상 배우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뭐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편중성이 같이 오기도 하고 뭐 둘 다 극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운에 예를 들어서 뭐 둘 다 극단으로 갈 때 뭐 직업 때문에 떨어져 산다든지 먼 곳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것도 내용상 뭐 그런 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이 만들어짐으로써 결국은 남자 여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글자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자가 아까 뭡니까 이렇게 양대운에 걸쳐 있을 때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암만 돈 벌어봐라 이거죠. 쓸 놈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잘 응용을 하고 좀 확장을 해나가면 정말 팔자 보기 쉬워요. 팔자 보기 정말 쉽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남자 팔자가 축대운 자대운에 이렇게 뭔가 뭔가 꾸준하게 뭔가를 이루었는데 자대운이 10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대운 한 중반부쯤 5년 차나 6년 차쯤 되면 뭐예요? 이렇게 축자 해술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기 회대운에 싹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뭐 슬슬 꿈틀꿈틀거린다니까요. 꿈틀꿈틀. 그러면 이럴 때에 선생님 제가 뭐 이제 좀 그동안 직장 생활 그냥 좀 지긋지긋하게 했으니까 그냥 이거 그만두고 뭐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해볼랍니다 하고 왔을 때 이 시기의 유년을 보는 척만 해라는 거죠. 이 시기의 유년을 보는 척만 하고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답을 이미 가지고 결국 상담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한다면 팔자에 있는 타고난 인자 속에 그거는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격이죠, 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격이다. 관이 기본적으로 대세다 이러면은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독립적인 일이 아니라 큰 조직과 손을 잡은 뭐 납품, 용역, 대리점, 인허가, 매장,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큰 조직을 좋은 일을 시켜가면서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근데 그것도 크게 작게 그렇게 코치를 해야 되는 게 요 대운만 잘 관찰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답을 내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이 아까 이제 우리가 지지, 심지가만 하더라도 그 양이냐, 음이냐 되는 게 기준을 갖다 아까 한 6가지 정도로 했는데 뭐 인이나 유는 그야말로 이는 전적으로 다 양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카운트를 하든 저렇게 카운트를 하든 전적으로 음되는데 나머지 것은 이게 짬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짬뽕이 되겠죠. 어떤 때에 그걸 갖다 이제 음으로 볼 것이냐 양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크게 적용하는 어떤 원리를 썼잖아요. 삼합에 의한 결과물이 결국은 뭐냐? 좋기는 좋은데 돈을 벌기는 버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고생스럽게 벌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긴 버는데 편안하게 벌고 이것이 그러니까 4가지 패턴에서 큰 틀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편하게 버느냐
편하게 벌고 편하게 쓰느냐, 힘들게 벌고 힘들게 쓰느냐. 그러니까 대우만 하더라도 반지가 예, 예. 뭐 근데 뭐 경자냐, 임신이냐, 무진이냐, 기회처럼 예. 이게 밑에 지지만 지금 한 개만 부분 갖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 다른 게 근데 해일 경우에 예. 이걸 갖다가 음으로 볼 것이냐, 양으로 볼 것이냐 할 때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예컨대 결국은 뭐냐면 삼합이죠. 결국은. 삼합. 네, 결국은 삼합의 결과물이 결국은 그게 그만큼 삼합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삼합이라는 게 제가 6개월을 가르쳐도 모자란다 할 정도로 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 그 삼합 원리를 이게 삼합이 없으면요 이 자연의 순환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노술이라고 하는 어떤 삼합인자가 물론 지장간 속에 다 불기운을 여는 작용, 갈무리하고 거두는 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 이게 이제 막 이해를 위해서 이 간단하게 이 병이라고 하는 어떤 글자의 순환성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죠, 그죠? 네, 태양이 열리는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가장 길어지는 하지에는 인시의 말에 태어나요. 떠오르는 해가 일출이 있다는 거죠. 인시의 말. 그 다음에 해가 가장 늦게 뜨는 그 동지에는 진시초에 해가 뜹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보통 묘시에 일출지 문호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병의 기운이 이 세상에 뭐냐면 그 존재를 가질 수 있도록 12운성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장생하는 자리죠. 그죠? 12운성. 병이 인을 만나면 장생. 그래서 인시가 되면 그것을 태어나게 하는. 그 다음에 묘진사에서 자기 모양을 극도로 최대한의 어떤 모양을 드러내는 시간이 오시죠, 오시, 그죠? 오시. 그래서 이걸 우리가 12 신살로는 이게 장성을 주죠, 장성. 그 다음 12운성으로는 뭘 줘요? 이게 제왕이죠, 제왕. 가장 기운이 강하게 드러난 곳. 그 다음에 오미 신유를 통해서 이제 해가 지지 않습니까? 지는데 이 개술자에 이르렀을 때, 한마디로 태양은 우리가 이제 전체 운동은 이제 뭐냐면 아무리 해가 긴 하지에도 수시초에는 해가 집니다. 그 다음에 동지에는 뭐냐면은 이 신시의 말, 이제 오후 3시에서 5시인데 5시의 말, 물론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우리가 일본과 시차를 좀 계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유 또한 뭐냐면 일출지 문호라는 거죠. 보통 통상 유시에 뜨고 지니까요. 그래서 이 술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모양을 감추고 가리울 수밖에 없는데, 지상에 밖으로 드러날 수 없으므로 그 씨앗만 감추어두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을 감추어주는 거고 갈무리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운성은 주로 묘라는 말 쓰죠. 묘고지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그죠? 즉 기운이 노출되어서 손상되지 않도록 밖으로 외부적으로 갈무리를 해주는 개술자의 작용. 그 다음에 이 해자축에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밖으로 드러낼 수 없이 지나게 되는 건데, 이 개술자의 작용이 결국 뭐냐면 해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포장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하다는 게 화려한 것을 덮어놨다. 그건 무슨 12신살로 화계라고 하죠. 화계살. 자기가 가진 가진 고유의 기운을 어떻게 숨기고 덮어놓은 상태. 그게 화계살이라는 거기 나온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이 개술자가 이 불의 기운을 갈무리 해주지 않으면 해자축에 의해서 완전히 끝이 나버리죠. 이게 요 자체가 수국이잖아요. 수국이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끊어지지